하지는 못하더라도 딱 기본적인 조합에 대한 내용은 다 마무리 지을게요. 유형으로 치면은 네 번째 유형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한 네 번째 정도만 우리가 한번 유형을 정리하고 봅시다. 자, 조합이라는 것은 말이죠. 역시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는 방법인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R개를 선택만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R개를 선택한다. 우리가 수녀는 뭐였습니까? 순서를 고려해서 이 친구들을 선택하는 거였고, 이번에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선택하는 걸 수녀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좀 몇 가지 예를 들어주면은, 만약에 7명 중에 2명의 대표를 뽑는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먼저 7명 중에 1명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남은 6명 중에 1명을 선택했는데, A와 B를 선택하나 B와 A를 선택하나 얘네들을 우리는 무엇으로 취급한다고요? 같은 경우로 취급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누기 2를 해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8명 중에 4명의 대표를 선택해 봅시다. 그럼 8명 중에 하나, 7명 중에 하나, 남은 6명 중에 하나, 남은 5명 중에 하나 선택했는데, 이때는 그러면은 몇 개로 나눠야 되느냐? 서로 같은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느냐? A, B, C, D를 선택하는 것이나 A, B, D, C를 선택하는 것이나 A, C, B, D를 선택하나 A, C, D, B를 선택하나 이런 식으로 서로 같은 경우가 나오겠죠. 지은아, 이렇게 서로 같은 경우 몇 가지라고 그랬지? 24가지라는 거지. 여기서는 2가지였고 여기서는 24가지입니다. 그 2가지와 24가지로 각각을 나눠주는데, 실제로 이 2가지와 24가지의 의미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명을 뽑았어요. 2명을 뽑았는데 그 2명을 다시 자기들끼리 줄 세우는 경우, 그래서 2 곱하기 1로 나눈다. 이번엔 4명을 뽑았으니까 그 4명끼리 서로 줄 세우는 경우다 이거야. 이 4명이 서로 줄 세우는 경우는 우리는 몇 가지로 취급한다고요? 한 가지로 취급하기 때문에, 만약에 2명을 뽑았으면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요. 3명을 뽑았으면 당연히 3팩토리얼, 4명을 뽑았으면 4팩토리얼로 나눠준다. 결국 수열에다가 이 친구는 수열의 수에다가 수열의 수를 먼저 구한 뒤에, 거기다가 내가 몇 명 뽑았다고? R명 선택했잖아. 그 R명이 서로 바꿔쓰는, 서로 줄 서는 경우의 수, 즉 R 팩토리얼 분의 1로 다시 나눠준다. 이 친구는 2분의 1로, 이 친구는 24분의 1로 나눠준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조합이라고 부르고, 조합의 기호는 콤비네이션. 콤비네이션 하면 뭐가 떠올라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콤비네이션은? 그렇죠, 피자죠. 전 오늘 그래서 피자 먹을 생각입니다. 집에 가서 피자 딱 시키면서, 오늘 왜 피자야? 오늘 조합했거든. 무슨 상관이야? 아니요, 우리 와이프도 아마 오늘 좀 조합했을 겁니다. 알죠? 같은 일 하는 거? 예. 아, 오늘 수업 없구나. 거기 오늘 수업 없어. 우리 토요일날 쉽니다. 우리 토요일 언제 쉬나? 자, 아무튼 그거를 우리는 콤비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NCR이라고 부르고요. NCR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공식은, 물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걸 한 번에 분모에다가 R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조합의 수, 바로 NCR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NCR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NCR이라고 하고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순열의 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R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경우의 수 그것을 바로 조합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조합은 좀 재밌는 성질이 있으니까 그것도 먼저 한번 볼게요. 순열보다 조합이 더 어려워요, 여러분.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그렇게 다 치는데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게 조합입니다. 이따가 다음 시간에 배울 것도 있고 한데 일단은 조합의 개수를 한번 특징을 찾아보면요. 아무것도 안 뽑는 경우의 수는 얼마냐? 아무것도 안 뽑는 경우의 수는 1입니다. 아무것도 안 뽑아. 그리고 n명 중에 n명을 모두 선택하는 경우의 수도 역시 몇 가지야? 이것도 역시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NCR과 NCn-R은 똑같다. NCR과 NCn-R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건 지금 154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여러분들 어디에 축구 시합이 있었죠? 대한민국 국가대표 경기? 아니 그저께 있었구나. 사실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혹시 유나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에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축구팀이 경기를 하면 한 팀에 몇 명인지 아니? 안 해? 모르는 사람 되게 많으니 여학생들은 수현이 알고 있었어? 하진이 알아? 몰랐지? 11명이야 한 팀이. 지은이 알고 있었니? 여학생들은 난 깜짝 놀랐어. 축구가 한 팀에 몇 명인지도 모르는 거야. 남학생이라면은 아무리 운동에 취미가 없어도 보통 한 팀에 11명인 거 알죠? 잠깐만. 이 분위기 뭐죠? 요즘에 그럴 수 있어. 근데 11명인데 이러는 거지. 여러분의 지금 한 반에 남학생이 몇 명 있습니까 보통? 많아야 15명 아닌가요? 보통 12~13명 아닌가? 한 반 전체가 너희들 한 26명 되지 않아? 그럼 남자가 절반이니까 13명, 14명 되겠지. 그러면 15명이라고 치고 15명 중에 반대항 축구 시합에 나갈 11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야. 그러면 내가 15명 중에 축구 선수 뽑는데 물론 뭐 골키퍼도 있고 뭐 공격수 수비진도 있지만 어쨌든 11명만 딱 뽑는다고 친다면 11명만 선택하면 그냥 콤비네이션 조합으로 그냥 구해주시면 된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구하나 아니면 야 15명 중에 후보 선수 4명만 뽑자. 후보 선수 4명 뽑으면 어떻게 돼? 나머지 11명은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출전 선수가 되겠죠. 11명을 뽑으나 4명을 뽑으나 상관이 없다는 거죠. 두 개를 같은 경우의 수로 우리는 취급합니다. 실제로 여기 계산식을 한번 봐주세요. 계산식을 보시면 n팩 나누기 n-r팩 나누기 r팩이야. 계산하면요. 얘는 15팩토리얼 나누기 15에서 11 뺐으면 4팩토리얼이 되겠죠. 이게 지금 여기까지가 순열, 그 다음에 뽑힌 11명을 다시 줄 세우는 경우의 수로 나눠준다 이거야. 이거는 어떤 식으로 계산됩니까? 보시면 15팩토리얼이 있고요. 15 빼기 4팩토리얼 여기까지가 순열의 수죠. 4명 뽑은 다음에 그 4명이 다시 줄 세우는 경우의 수를 나눠준다 이거지. 어때요 둘이? 똑같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얘네들은 뭐야? 둘의 합이 n이 되면 서로 이걸 계산하나 이걸 계산하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시켜볼게요. 태규야 10C3 10명 중에 3명을 뽑는 것과 10C 몇을 뽑는 게 똑같을까? 응? 몇 명을 뽑는 거와 3명을 뽑는 것이 똑같을까? 당연하지. 이게 당연한 얘기지, 그렇지? 당연한 얘기인데 3명 뽑는 거 말고 또 다른 거 있잖아. 여기 써 있잖아. 조금 전까지 내가 얘기한 게 뭐야? 15명 중에 11명을 뽑으나 15명 중에 후보도 4명을 뽑으나 똑같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10명 중에 3명을 선발하나 10명 중에 몇 명? 말을 한 건지 그냥 가만히 있는 건지 내가 알 수가 없다, 지금.
그렇지 7. 7명 뽑는 것과 똑같다 이거죠. 수연아 100명 중에 4명 뽑을 거야. 이거 100명 중에 몇 명 뽑는 게 똑같다? 96명. 자, 이게 어떤 식으로 보통 쓰이냐면요.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계산하는 과정도 많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복잡한 건 나오지 않지만 예를 들어 10시 7을 봅시다. 문제에서 만약에 10명 중에 7명 선택하라고 나왔다고 치자. 10명 중에 7명을 선택하라는 얘기는 일단 10, 9, 8, 7, 6, 5, 4까지 먼저 7명 선택했죠? 7명 줄 세웠습니다. 이게 뭐야? 순열이야. 그리고 거기서 7, 6, 7명 뽑았으니까 4, 3, 2, 1로 나눠주는 이것을 바로 우리는 조합이라고 부른다고. 계산이 편해요? 불편해요? 많이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10명 중에 7명을 뽑으나 10명 중에 3명을 뽑으나 그게 그거 아닌가요? 이거라는 거지. 그러면 10명 중에 3명 뽑으면 10명 중에 먼저 3명을 이렇게 줄 세우고 그 3명을 다시 바꿔주는 경우에 서로 나눠주면 훨씬 더 편하지 않냐 이거야. 위에 같은 경우도 물론 7654, 7654는 지워져가지고 같은 식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같은 식이 되는데 처음 식을 쓰는 시간마저도 좀 우리는 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더 간단한 계산법으로 보통 바꿔서 계산을 하고 하고요. 자, 하나 더. 이거는 나중에 원래 순열과 조합 말고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 나오는 공식이 있어요. 여기 154페이지 보시면요. n-1c r-1과 n-1c r 이걸 더하면 ncr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식으로 그냥 숫자로 보여드리면 6c3과 6c4를 더하면 얘는 7c4가 됩니다. 앞에 숫자가 똑같고 뒤에 숫자가 하나 차이가 나면 앞에 숫자는 1 커지고 뒤에 건 둘 중에 큰 거 선택하는 겁니다. 3대1. 이러한 공식이 있는데요. 참고로 이 공식을 우리가 문제 푸는 과정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거의 쓰지 않아요. 다만 뭘 쓸 거냐? 이 공식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식은 유도할 줄 알아야 돼. 유도. 어버치기한판 그 유도 아니죠. 만들어내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증명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증명하는 건 시험에 나와요. 왜 이런지. 제가 이 증명은 다음 주 화요일에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 화요일에. 그렇게 중요한 공식은 아니다. 우리가 문제 푸는 과정에서 쓰는 공식은 아닙니다. 증명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뒤에 이제 문제를 몇 개 좀 보자면 그냥 뽑는 것까지 오늘 157쪽까지 일단 해보고 혹시나 되면 158쪽까지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유형 첫 번째.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n항을 들고 가시오. 첫 번째 NC3은 35래요. NC3은 뭐야 그러면? n명 중에 3명을 뽑는 거야. n명 중에 3명 뽑는 거 어떻게 해요? n명 중에 하나, 나머지 중에 하나, 또 나머지 중에 하나 이렇게 뽑은 뒤에 그 다음에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죠. 3명 뽑았으니까 그게 35가 됐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6을 곱해주면 얘가 5 곱하기 7이죠. 얘 5랑 7이랑 곱이죠. 양변에 6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치? 이거 전개에서 n에 관한 3차 방정식을 푸는 것이 아니라 연속된 3개의 숫자이므로 그냥 때려 넣는 거야. 여기 보이잖아요? 제일 큰 놈이 7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렇게 해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거 지금이야 좀 그렇지만 나중에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NC4와 NC6이 똑같대요. n명 중에 4명을 뽑는 것과 n명 중에 6명을 뽑는 것이 똑같은 경우의 수를 가진데 무슨 의미야? n이 얼마라는 얘기야? 그렇지, 10. 10명 중에 4명 뽑는 것과 10명 중에 6명 뽑는 것이 똑같지 않습니까? 얘네들의 합이 항상 n이 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 있었고요. 세 번째 문제 보시면 좀 복잡하네요.
세 번째 문제는 일단은 한번 해보자. 이 문제가 좀 어렵겠다. 제가 아까 그 증명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비슷한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증명하는 문제는 팩토리얼에 대한 계산을 잘해야 돼. 팩토리얼 계산이 중요합니다. 원래 증명을 오늘 할까 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냥 계산합시다. 얘는 n 플러스 3명 중에 2명을 뽑는 겁니다. 그럼 먼저 n 플러스 3명 중에 하나, 남은 n 플러스 2명 중에 하나를 뽑고요. 그리고 2명이니까 2 곱하기 1, 2로 나눠줍니다. 얘도 n 플러스 2명 중에 하나, n 플러스 1명 중에 하나, 또 나누기 2. 얘는 n명 중에 하나,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1명 중에 하나, 나누기 2. 이거를 만족하는 n값 구하라. 양변에 20 곱해주고요. 이거는 그냥 2차 방정식이죠. 대입해서 찾아도 상관없지만 이거는 대입보다 그냥 풀어주는 게 더 빠릅니다. 사라지고 오른쪽으로 다 넘기면 n제곱 마이너스 2n 아니지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4는 0 1, 4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n은 마이너스 1 또는 4. 아니 왜 여기 음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에는 음수가 들어가도 돼요. 마이너스 1이 여기 들어가도 됩니다. 왜냐면 이 자체만 자연수는 되니까. 물론 여기서도 마이너스 1이 들어갈 수 없지. 그럼 어떻게 돼? 한 명 중에 2명 뽑는 건 없잖아. 항상 자연수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4가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형 두 번째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할 거예요. 유형 두 번째가 이제 가장 기본 문제. 이건 이제 중학생 때 배웠던 게 바로 이거죠. 유형 두 번째. 남자가 7명이고 여자가 5명이에요. 이 중에서 6명의 대표.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12명 중에 6명을 뽑는 게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그렇게 일단 알아주시고, 두 번째 남자 4명과 여자 2명을 뽑아야만 한대요. 그럼 이거 어떻게 뽑아야 되느냐? 남자는 7명 중에 4명 뽑아주시고요. 남자 총 7명이니까 여자는 5명 중에 2명을 뽑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각각 그냥 뽑아주시면 되고요. 남자도 뽑으면서 여자도 뽑으니까 둘이 곱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7C4는 보통 7C3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합니다. 그래야 35, 350이 정답이 됩니다. 이거 많이 하다 보면 진짜 금방 나와요. 두 번째, 계산 여러분들 해주시고, 특정한 2명을 포함하여. 특정한 2명을 포함한다는 얘기는 원래는 12명 중에 6명 뽑아야 되잖아. 근데 그 중에 특정한 2명을 꼭 포함해야 된대. 이런 거지. 막 인사청탁 온 거지. 높은 분이 야야야 쟤네들 좀 뽑아줘. 이런 어쩔 수 없지. 난 힘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내게 선택권이 있어 없어? 그 둘에 대해서는 없는 거야. 2명은 뽑혀질 거야. 그럼 나에게 선택권은 몇 명 중에 몇 명이냐? 남은 10명 중에 4명만 뽑을 수 있다 이거지. 아시겠습니까? 태연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되게 어려운 얘기야. 내가 여기서 2명 뽑아야 되는데 2명 뽑아서 내가 반대항 수학 정시대에 내보낼 거야. 근데 원장님이 오시더니 태균을 공부해야 된다. 원래는 나보고 5명 중에 2명 뽑으라고 했는데 태균은 4명 돼 있어. 치사하게. 그럼 나의 선택권은 몇 명 중에 여러분 4 중에 1명만 뽑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정 2명이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나쁜 의미죠. 나쁜 문제. 너무해. 계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적어도 1명은 여자래요.
저거가 나왔네. 뭐 하라는 거예요? 여사건 이용하라는 거죠. 전체 경우에서 6명의 대표 중에 여자가 1명은 적어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1명만이어도 되고 2명이어도 되고 3명이어도 되고 다 된다는 얘기야. 다만 누구만 제외하라? 모두 남자가 뽑히는 경우만 제외하라 이거지. 전체 경우의 수는 12C6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죠? 그리고 모두 남자는 남자 7명 중에서만 6명을 모두 뽑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계산이 귀찮지만 여기까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오늘 시험을 마칠 건데요. 마지막 하나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 짧은 시간 내에 조합을 하다 보니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 밑에 제가 비워놨죠.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야. 내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마지막 하나 미안합니다.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C라는 친구가 있어요. A는 키가 커, B는 중간, C는 키가 작고. 내가 이 3명을 복도에서 줄 세울 거야. 키가 큰 순서대로. 순서 정해져 있지? 얘 줄 세울 거라고. 원래 줄 세우기는 어떻게 해야 돼? 3명 줄 세우기는 이거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줄 세운다고? 키 순서로.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안 되지. 그냥 무조건 정해진 거야 이렇게. 내가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내가. 왜? 임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요거에 대한 내용도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할 게 좀 많죠. 조합 너무 시간이 짧았어. 원래 조합 안 하려고 그랬어. 괜히 했다. 근데 한번 하고 다음에 다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까지 해도 마무리됩니다. 그럼 그때 사이에 여러분들 저 교재 프린트 드린 거 프린트 풀어야 돼요. 오늘 숙제 많지 않습니다. 역시 주말에. 다음에 숙제는 저 프린트 숙제는 우리 교재가 끝나는 순간 30분까지야. 그 다음 숙제는 유리함수 무리함수야. 그 다음 숙제는 순열조합이야. 이거 프린트 일주일 만에 끝낼 거예요. 미리 풀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겁니다. 아니 미리 안 풀어도 할 수 있어 내가 볼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합은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모두 고생했습니다. 갑시다.